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이후 106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과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 선원 16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잡이 배가 오늘 북한에 인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JS 대대장이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을 청와대로 직접 보고한 과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약사가 군에 납품하는 각종 약품이 대규모로 빼돌려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무려 약 3천만 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탐사보도팀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군부대비 약을 받았다? 조금 문제로 판매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연 전 김포시 의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 대학생이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우리 윤 총장이라고 신뢰를 보인 지 106일 만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분위기는 그때와 사뭇 달랐는데 특히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먼저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차례가 오자 윤 총장은 깍듯하게 허리를 2번 굽혔고 문 대통령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2초 남짓 손을 잡더니 다른 사람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만난 건 지난 7월 임명장 수여식 이후 106일 만인데 시종일관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4개월 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윤 총장 역시 임명장 수여식 때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지만 오늘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고 윤 총장은 고개를 숙인 채 듣다가 틈틈이 메모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부르는 호칭도 우리 윤 총장님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 총장은 반부패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콕 찍어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듣고 있던 윤 총장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반부패 대책에 대해 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화제를 받고 검찰개혁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모두 발언 9분 중 마지막 2분을 검찰개혁에 대해 말했는데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겁니다.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줬으니 검찰이 보답할 차례라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특정인에 의존한 일회성 개혁이 아닌 완성도 높은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셀프 개혁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당한 수준의 검찰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개혁 이외에도 법조계 정관예우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오늘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백업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도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이동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전 장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대량으로 저장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백업용으로 저장한 파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과 자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조 전 장관의 딸과 친구 2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한글 파일 3개를 확보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미완성본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의혹 수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도 인턴 증명서를 비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조 전 장관의 소환에 인턴 증명서를 부정 발급해 자녀 입시에 활용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관련 단독 소식 하나 더 이어갑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생과 함께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서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정 교수 남매의 실물증권 뒷면에 소유주 이름으로 조국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주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 자택에서 2차 전지업체 WFM의 실물증권 12만 주를 확보했습니다.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교수 주식 7만 주, 동생 주식 5만 주 가운데 10만 주의 뒷면에는 지난해 1월 26일에 거래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이른바 조국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코링크의 투자처를 모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만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가족펀드 운용사를 거쳐 WFM 주식에 차명 투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WFM 주주였던 코링크가 정 교수 남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주식을 차명 보유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 시점에 5,000원대였던 주가는 한 달 만에 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검찰은 오늘 정 교수를 구속한 뒤 6번째로 불러 조 전 장관도 차명 주식 매입 과정을 알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치매를 이유로 재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골프는 어떻게 치느냐는 비판에 전 대통령 측은 골프는 쳤지만 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원도의 한 골프장 2번 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프장에 나타난 정의당 부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묻자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입니다. 아무도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 10분 하셨잖아요. 미납 추징금과 체납 세금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거니까 그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치매를 이유로 광주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전 대통령을 만났던 정의당 부대표는 건강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드라이버 샷은 호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습니다. 60대라고 봐도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기력이 넘치고 치매라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타수나 스코어를 전두환 씨 본인은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모습을 보면서 캐디들 사이에서도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일 리가 없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골프를 치는 것과 치매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장을 떠나는 순간 골프 친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 하시고 더군다나 뭐 거기서 기자 누가 와서 뭐 질문한 거 이런 것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운동 경기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충실히 이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소송 절차에 이제 출석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물었지만 골프장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안 하고 혹시 꼼수를 못 쓸 수가 있나요? 비서들이 보통 결제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 해당 골프장 회장 등과 한 달에 한 번 골프를 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패싱 논란에 빠지게 한 문제의 오징어 잡이 배를 정부가 오늘 북한에 넘겨줬습니다. 배 사진이 처음 공개됐는데 16명을 조용히 차례로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배죠. 이동은 기자입니다. 북한 선원 16명을 차례로 살해한 범행 장소인 오징어 잡이 배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동해 NLL 해상에서 해경이 북한 경비정에 넘겨준 건데 배의 크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6명을 차례로 살해하는 동안 다른 선원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배가 작아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물인 배를 나포 엿새 만에 속전속결로 북한에 넘겨준 것도 부실조사 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 같은 것인데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어느 정도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보통 8명씩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선원 3명이 16명을 2명씩 차례로 불러 살해했다는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의 보고책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실은 어제 오전 김유근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대대장 A씨가 보고한 내용인데 정작 국방장관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일선 대대장이 정식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직접 보고한 겁니다. 김 차장과 대대장은 과거 8군단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데 정경두 장관은 A 대대장의 보안 위반 조사를 안보지원사령부에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징어 잡이배에서 내린 주민 2명이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긴 하지만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소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에 의한 기본권이 생긴다며 정부의 신속한 북한 주민 추방을 비판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반체제 인사에 대해 흉악범인이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본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탈북민을 없애는 정권인가 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건 발생 5일 동안 알리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대북 문제를 당연한 듯 숨기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더 중대한 사실들을 은폐할런지 불신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주민 강제 추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미국 인권단체는 북한 선원들을 추방한 우리 정부에 대해 헌법 정신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서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북한 땅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 가능합니다. 지난 2004년 이봉조 당시 통일부 차관도 국내 입국 이후라도 탈북자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표 이후 실제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 처벌받았을까요? 피신자 진술에 의하면 휴대전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구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17살의 북한 병사가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살인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JSA에서 기신한 북한 병사 오청성 역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본인이 남측으로 넘어왔다고 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왔던 탈북자 중에 북한에서 이제 사진을 하고 신분증만 줘요. 탈북자가 받는 모든 혜택, 경제지원금이라든가 어쨌든 모든 조치는 안 해줘요. 그럼 왜 처벌이 안 됐던 걸까요? 증거 수집이나 증인 소환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북한 지역에는 우리 형사 사법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통일부에도 문의를 직접 해봤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탈북자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지만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북한 주민 처벌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발암물질이 초과와 검출돼 지난 9월 회수 명령이 내려진 위장약 알비스입니다.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군 납품용 알비스가 무려 1,400만 정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과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성분인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된 위장약 알비스. 지난 9월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고 반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 다 반납했죠. 도매상에 보관되어 있는 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 다 회수 벌써 했는데 지금 다 회수 조치해갖고 병장에 딱 반품했는데 그러나 설명과 달리 도매업체 창고 한켠에는 이 약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알비스 D라는 제품명과 의무사령부라는 군납 표기가 선명합니다. 군에 납품했거나 회수됐어야 할 약들이 왜 여기 쌓여 있을까? 제조사인 대웅제약은 지난 4년 동안 군납용으로 1,480만 개의 알비스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군에서 사용한 알비스는 0.2%인 3만 개뿐.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수량이 많이 차이 나서 저희가 확인한 거고. 제조사는 도매업체들이 군납용으로 속여 약들을 싸게 구입한 뒤 일반 병원에 무단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약들을 차에 싣는 도매업체 직원들. 황급히 약을 숨긴 곳은 평범한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사라진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알비스 이전 맞나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로 반품하나요? 혹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거예요. 이렇게 빼돌려진 군납용 약의 경우 반품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근데 분납으로 넣는다고 해가지고 받아가놓고서는 일반 걸 가져가면 그 의약품 번호 발주됐을 때 그 약품들 만화의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가짜 군납약.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문제는 군 납품용으로 나갔다가 사라진 약이 알비스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탐사보도팀 확인 결과 4년 동안 제약사가 군에 납품한 100개 종류 3천만 정이 실제로는 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뻥 뚫린 군 의약품 유통망, 이어서 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매상들은 군납용 약을 제약사가 싸게 제공한다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매상이 군에서 주문한 양보다 많이 제약사에 신청한 뒤 그 차이만큼 빼돌리는 구조입니다. 군납이면은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 건가요? 제품마다 다른데 보통은 30%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싸게 받은 약은 일반 가격에 팔아 부당이득을 남겼습니다.
분납이라고 해서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납품을 했는데 차익을 나게 먹으려고 일반으로 유통시킨 거잖아요. 탐사팀이 제약사 공급 내역과 실제 구리받은 내역을 비교해보니 알비스정 외에도 최소 100종류 이상의 의약품이 허위 발주됐습니다. 4년간 최소 3천만 정이 넘는 양입니다. 국방부가 산 적 없는 약도 군납용으로 유통됐습니다. 도매상은 10년 넘은 관행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군부대비 약을 받았다 무조건 군대로 판매를 하는 법은 없어요. 약 유통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방관했습니다. 군납을 목적으로 받았다는 건 이제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군납용으로 낮춘 마진을 보충하려 제약사들이 일반 약 가격을 올리거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 리베이트용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다른 데서 어쨌든 간에 그걸 벌충할 테니까. 그 중간에 사라진 약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국방부는 채널A 취재가 시작된 지 뒤늦게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상대방을 바꿔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 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장면을 구경하는 퇴폐업소가 시내 음식점 안에 있었습니다. 회원 수가 2,000명에 가까웠다는데 단속 장면부터 홍진호 기자와 함께 보시죠. 경찰이 음식점으로 들이닥칩니다. 어두운 실내, 보통 술집과 달리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 옆으로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별도의 샤워 시설도 갖췄습니다. 배우자나 애인을 바꿔서 성관계를 갖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이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30대 업주는 SNS로 회원을 모집했고 손님에겐 술과 안주를 팔았습니다. 행도실까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올라가는 사람들 봐도 그냥 평범한 진짜 중년 아저씨 아줌마. 장사하는 또 몰랐어요. 초등학교는 저 밑에 있고 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 일반 음식점 간판을 달고 손님의 휴대전화기는 따로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맥주 8병에 12만 원을 받는 등 비싼 술값을 받은 점에 주목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업주가 관리한 회원은 2,000명에 이릅니다. 강원 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이나 인근 부산, 울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처벌할 법적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주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와 영리를 목적으로 간음을 유도한 음행 매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업주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돈이 오간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과한 술값에 성매매 알선비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어제 충북 진천에서 제사를 지내던 친척들에게 불을 질러 12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노인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1년 전 시제 때도 친척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가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김태형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나지막한 야산을 평평하게 만드는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로 윤씨 종중 땅 10,000제곱미터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개발업체는 이 땅을 2억 5,700만 원에 샀습니다. 종중 임원이었던 윤씨는 매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따로 챙겼고 종중은 윤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종중 돈 해먹어서 사기 쳐가지고 해먹어서 이거 다 우리 종중 돈이야.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1억 1천만 원을 종중을 위해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탁 서류에 종중 주소가 아닌 자신의 집 주소를 적은 게 드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8월 출소했습니다. 친척에 대한 해코지는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방화로 인명피해를 낸 윤 씨는 지난해 제사 때는 친척을 때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나만 저기 내가 때리니 내가 어떡할 수가 있어. 빼꾸도로 막 쳐가지고 여기서 줬다고 했어. 이후 재판에서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던 윤 씨. 이번 시제 하루 전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미리 사둔 뒤 결국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극을 빚었습니다. 윤 씨는 땅 문제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아내를 골프채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5년이나 형량이 낮게 나온 이유 무엇일까요?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부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건 지난 5월. 아내가 실신했다는 유 전 의장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아내를 마구 때려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죄 인정하십니까? 골프채 2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할 이유가 뭔가요? 1심 재판부는 오늘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의 자해를 만리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부검 소견 등 증거를 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아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 전 의장이 아내의 반복된 외도로 크게 화가 나 있었고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걸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순위 조작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출신인 걸그룹 아이즈원은 방송이 취소되고 영화 개봉도 연기되는 등 예정된 활동 대부분이 중단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을 통해 데뷔한 걸그룹 아이즈원이 일정 줄 취소 사태를 맞았습니다. 아이즈원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로 오는 15일 한일 양국에서 개봉 예정이었던 아이즈 온미 상영이 잠정 연기됐고 아이즈원이 출연 예정이었던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은 줄줄이 결방하거나 관련 출연분을 통편집했습니다. 아이즈원을 데뷔시킨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이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팬들이 해체 요구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정규 1집 앨범 발매 연기에 이어 사실상 활동 중단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엠넷 제작진을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된 안모 PD와 김모 CP가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연습생 20명의 순위를 사전에 정해놓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작진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엠넷의 모기업인 CJ E&M 윗선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에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윤지호 씨에 대해 인터폴이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 씨는 내가 왜 수배 대상이냐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윤지호 씨에 대한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폴이 한국 경찰의 수배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해 체류 중인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배자가 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씨는 SNS에 글을 올리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살인자나 성폭행범 같은 강력범에게 내려지는 적색 수배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이 공익제보자 보호법과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증인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자신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놀랍다고 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도 SNS에 공유하고 경찰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국내에 송환돼 조사를 받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인터폴은 체포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 씨의 신병 확보는 캐나다 경찰 당국이 나서줘야 가능합니다.
앞서 윤 씨는 건강이 나빠 1시간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캐나다 사법당국에 윤 씨를 체포해달라고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캐나다 영주권자인 윤 씨가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국내 송환까지는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딸의 KT 부정채용 특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 재판이 오늘도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의원 딸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KT에 지원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린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 오늘 공판에는 딸 김모 씨가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부녀가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나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오늘 법정 증언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검찰 요청으로 증언대에 선 김 의원 딸은 당시 아버지는 얼굴 볼 틈도 없이 바빴다며 KT 채용에 대해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입사 지원서를 김 씨는 인사팀 직원에게 출력본으로 제출하고 적성검사도 안 보고 정규직 공채에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팀 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은 딸이 증언하는 내내 눈을 감고 이따금 물을 마시기만 했습니다. 2012년 국회 환노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이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한 건 맞지만 사용자 측 증인 채택 반대는 당시 새누리당 당론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법원이 김 의원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온몸이 빨간 페인트로 뒤덮인 이 사람은 볼리비아의 한 여성 시장입니다. 반정부 시위대에게 끌려가 봉변을 당한 건데 맨발로 도망가다 잡혀 머리카락도 잘렸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맨발로 달리는 한 여성.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반정부 시위대에게 붙잡힙니다. 결국 시위대에 둘러싸인 이 여성은 온몸에 붉은색 페인트를 뒤집어 썼습니다. 심지어 시위대는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습니다. 이 여성은 볼리비아 소도시인 빈토시의 파트리시아 아르세 시장. 최근 대선 불복 시위 현장에서 3명이 사망하자 반정부 시위대들이 집권 여당 소속인 아르세 시장에게 분풀이를 한 겁니다. 당시 시위대는 시장에게 사임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시청 집무실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멕시코에선 15,000년 전 인류가 만든 덫에서 매머드 뼈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인근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너비 25m, 깊이 2m에 달하는 구덩이 형태의 덫에서 최소 14마리의 뼈를 발견한 겁니다. 구덩이 안에는 당시 미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과 낙타뼈도 나왔습니다. Ese gran esfuerzo debió ser utilizado durante muchos años, por eso la cantidad de restos de mamut. 핀란드 북서부의 한 해변이 눈덩이로 뒤덮였습니다. 크기도 달걀만한 것부터 축구공만한 덩어리까지 다양합니다. 핀란드 기상연구소 측은 작은 얼음 알갱이가 차가운 물살과 바람에 따라 수없이 구르면서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5개월째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홍콩 시위,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홍콩 시위대가 오늘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A mix of sadness, anger, helplessness. 시위 현장에서 추락한 대학생이 숨지자 학우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피켓을 든 겁니다.
홍콩 과기대 학생 차오츠록은 지난 4일 새벽 홍콩 시위 현장 부근 주차장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수술을 받았지만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홍콩 시위와 관련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시위대는 이 학생이 최루탄을 피하려다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사고 당시 구급차의 현장 진입을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set up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n the clash. 이와 관련해 경찰은 주차장 건물에서 최루탄을 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Police certainly did not obstruct any ambulance officer or fire services officer or first aider. 시위대는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홍콩 사태는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북한이 대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로 넉 달 만에 최소 10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제재로 돈줄이 말라가던 북한에 단비가 내린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지를 살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장 가득 현란한 그림이 펼쳐지는데 전광판이 아닌 사람 손으로 만든 대형 카드 섹션입니다. 10만 명이 동원되는 북한의 대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Me and my friends are very happy to be here from Turkey, and I believe there will be more groups are coming to here.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가 됐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올해부터 해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조건으로 대집단 체조 공연 티켓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돈벌이가 급한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제 관람을 시킨 겁니다. 인민의 나라는 지난주 막을 내렸는데 6월 개막 이후 넉 달 동안 최소 100억 원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해외여행사는 매주 월요일과 국가기념일 다음 날을 제외하고는 공연이 매일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된 숙박시설 등으로 북한은 올 초부터 하루 입국 외국인 관광객을 1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이 제일 싼 10만 원짜리 3등석 티켓만 사도 4개월 동안 최소 100억 원 이상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북한처럼 강제 동원 체제가 갖춘 곳에서만 가능한 관광 상품이거든요. 대집단 공연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그동안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수익성이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어린이까지 강제 동원해 인권 유린을 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보조금 혜택도 큰 전기차가 갑방을 받으면서 고급 외제차들도 폼나는 전기차를 국내에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날렵한 차체를 가진 스포츠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인 포르쉐의 전기차 타이칸입니다. It's trendsetting in many areas. High recognition also with Porsche AG that Korea is a very important market for us for performance cars and for electric cars. 기존 전기차보다 전압이 2배 높은 타이칸은 5분만 충전해도 최대 1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2억 원대에 출시된 이 모델은 내년 하반기 국내에 시판될 계획입니다. 2019년을 아예 전기차의 해로 선언한 수입차 1위 벤츠는 지난달 첫 전기차를 국내에 내놨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4년 만에 30배 정도 성장하자 수입차 업체들이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선 겁니다. 아이오닉, 호나에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7종을 내놓을 예정인 현대차는 미래차 철학을 밝히며 경쟁 채비에 나섰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are making a variety of efforts to study a human-centered future. We are doing so from a broader humanities perspective. 시장이 커지려면 충전소 설치와 보조금 혜택 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정부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학원가로 유명한 대치동과 목동에 벌써부터 부동산 문의가 쏠립니다.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학원들이 몰린 서울 대치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 등이 전해지면서 최근 전세는 물론 매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정시 확대되면 또 이쪽에 학원가들이 많으니까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자사고 펜트하니까 많이 연락 오시죠. 교육 여건이 좋은 학세권으로 통하는 목동의 한 아파트도 몇 없던 물량을 집주인들이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지방이나 하에 여기서 학군 때문에 이사 와요. 아니 많아졌죠. 전세, 월세, 근데 물건이 없어서. 실제로 정시 확대 방침이 전해진 이후 지난주 강남과 양천구의 전세가 상승률은 서울 지역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까지 폐지되면 좋은 학군과 학원가를 찾아 이주하는 수요가 늘 거란 전망에 부동산까지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강남 3구와 양천구의 중학생 전입수를 자사고 설립 전과 후로 비교해보니 설립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제 정시 모집이 늘게 되면 내신의 불리함을 감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원이 잘 돼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겨울방학을 앞두고 사교육 1번지에 좋은 매물을 선점하려는 학부모들의 경쟁으로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 정도로 아파트는 보편화된 주거 형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여성과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데 이유를 김기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연임숙 씨가 회계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30대 여성 소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 씨와 같은 젊은 여성 소장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증가하고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직업에 대한 젊은 층과 여성들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소통, 그러니까 여자로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고 위아래 층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려면 1년에 한 번 치르는 국가공인 주택관리사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40대 이하 합격자가 2015년 48.6%에서 지난해에는 55.9%까지 높아졌습니다. 여성 합격자 비율도 2015년 18.5%였지만 지난해에는 22%가 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도 여성 수강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때를 맞춰 관련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소수 입주민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전체 입주민의 서비스 향상을 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법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가 좀 더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사진이죠. 소년제가 이른바 240도 다리찢기로 여유롭게 휴대폰을 보는 일상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스트레칭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인지 김태욱 아나운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리찢기 사진. 저도 스트레칭 전문 교실을 찾아 도전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아픈데 이거 왜 이렇게 다리찢기와 스트레칭을 하는 걸까요? 인스타에 좀 그런 관심을 얻고자 유연해지고 싶은 게 제 버킷리스트였는데요.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시작한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풀어진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고 나니까 약간 젤리가 된 기분이라고요. 다리찢기가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몸을 조정하고 몸을 이제 바로잡는 능력들 이런 것들도 매우 우수한 어떤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동작이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칭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운동 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했던 스트레칭 운동이 건강하게 생활하려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필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주말 날씨는 어떨지 남혜정 캐스터 전해주시죠. 매서운 입동추위에 서울에서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9일 늦게 나타난 겁니다. 파주는 영하 5도로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이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로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초겨울로 향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서울 기준으로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입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게다가 수능일 새벽에는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에 비와 눈이 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수험생들의 날씨 정보 세심히 살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주기적으로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이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 변동이 큰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독감 주사 미리 맞으시고요.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딱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 벌써 절반이나 지났다. 어떤 평가를 내리냐에 따라 내일의 의미는 다르겠죠.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고 싶다는 바람만큼은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일 겁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